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달 정도 기본 강의 후에 다시 보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좀 심란하시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고 해서 내일부터는 또 2단계 격상된다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심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계획 잡은 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 좀 확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방이든 어디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일 것 같고요. 건강 관리, 개인적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12월이고 그럼 이제 곧 모강 시작되고, 모강 시작되면 이제 1차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하는 양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같이 똑같은 양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심화 강의는 제가 제목을 아예 고득점 프로젝트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쭉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기초 입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오늘부터 2주간 시작하는 심화 강의죠. 요 다음 단계가 모강이에요. 그래서 모강 직전에 여러분들이 좀 기출을 정리를 해서 나만의 기출 노트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 때 오답 노트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도 수능만큼 사실은 되게 어렵고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출제 패턴을 분석한 자기만의 기출 노트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출 출력해서 거기다 문제를 풀고 강의 내용을 적어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강의 내용들을 통합하고 여러분도 스터디 각자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나는 몇 년도 몇 번 문제랑 몇 년도 몇 번 문제는 유사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볼 거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출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아마 기본 이론 강의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초 입문 강의는 언어 논리식의 어떤 독해법을 제가 강조했던 강의였고, 그게 바탕이 돼야 우리 기출을 분석을 하면서 기출의 유형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어도 최근 3개년 20년, 19년, 18년 세 개의 어떤 연도의 문제들은 모강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제가 문제 번호를 얘기하면 그냥 떠오를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됐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심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에서는 여기서도 기출을 볼 거예요. 기출을 볼 건데 좀 어려운 난제 위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여기서도 할 건데, 기본 이론의 기출 유형 분석은 제가 발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도 보면 챕터 구분이 발문으로 기준을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화 강의에서 기출 분석하는 거는 어느 쪽으로 볼 거냐면 발문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 그러니까 요때 봤던 거랑은 다른 포인트로 4가지 포인트 정도를 제가 좀 잡을 거예요. 를 기준으로 잡아서 심화 강의는 진행을 할 건데, 요 4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밀도 파트랑 광도 파트를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밀도, 광도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독해 문제와 논증 문제를 좀 나눠서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건 기본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글의 구조, 그러니까 빈출되는 글의 구조를 좀 집중적으로 일단 묶어서 볼 겁니다. 글의 구조라고 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대조 있는데,
이 대조도 두 개로 좀 나눠질 수 있죠. 내용상 대조가 있고 직관적 대조가 있습니다.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때 제가 유형 분류하면서 쪼갰던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 강의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유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 가지고 이제 볼 건데, 병렬은 그 파트 나가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좀 선택지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실 게 밀독에서 글의 소재 쪽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최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밀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재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 중에서 일단 과학 소재 지문들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좀 볼 거고, 과학만큼 많이 출제되는 역사 소재의 지문들, 특히 요즘 역사 소재의 지문들은 정보량을 많이 갖다 넣기로 아주 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볼 거고, 특히 역사 소재 볼 때 그 과거의 법률 소재 같은 것들, 법률 소재를 따로 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법률 자체의 소재는 현대법 관련된 소재는 아무래도 상황 판단 쪽으로 그쪽에 집중이 될 것 같고, 언어 논리 쪽에 법률 소재가 나오면 현대법보다는 그 과거 법률 관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철학, 좀 추상적인 글. 철학도 이제 우리 소재에선 서양 철학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동양 철학 소재의 지문들, 이니에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는 이런 소재들을 좀 소재로 크게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밀독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 제가 잡고 싶은 거는 논리와 논증을 일단 합칠 건데요. 연역 논증 혹은 뭐 연역 논리에서 이 문제, 이 영역 논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어떤 논리 이론들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있는지 그 응용 패턴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제가 그냥 정원 논리, 가원 논리, 뭐 연역, 귀납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서 다뤄지는 논리 이론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그 논리 이론이 하나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 개의 논리 이론이 섞이기도 하고 논리 문제가 나오는 출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 하나하나만 짚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모순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기본 강의 때 모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모순은 연역 논리 파트에 정원 논리, 대당사각형에서 모순 반대, 비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출제된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드렸었는데, 사실 모순이 출제되는 거는 논리 이론상으로 뭔가 반대와 비교되는 포인트도 출제가 되지만, 사실은 논리 퀴즈에서도, 논리 퀴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죠. 각 종류마다 모순이 응용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논증에서 비판 문제에서도 모순이 굉장히 잘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순이 논리와 논증을 통합해서 다 어떻게 응용돼서 출제가 되는지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볼 거고, 뭐 양립도 단순히 그냥 양립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모순과 연계가 돼서 양립 문제들이 발문으로도 선택지로도 아니면 이론으로도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다 묶어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연역 봤으면 귀납도 보셔야죠. 귀납 논증과 논리의 응용 패턴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귀납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비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정리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귀납이 최근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는 발문 이거죠. 강화 약화, 논증 평가, 문제 형태로 귀납 논증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좀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로 설명드린 이 부분이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할 심화 강의의 큰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화 강의에서 사실은 기본 이론과 가장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거죠. 하프 테스트 들어가요. 짝수 회차 때 한 번씩 볼 거기 때문에 아마 5번에 걸쳐서 여러분 100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할 텐데 하프 테스트는 이제 내일 처음에 1회가 실시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좀 일찍 오셔야 될 겁니다. 9시 5분 정도 오셔서 시험을 치르시고 이제 수업을 저랑 같이 들을 건데요. 그 하프 테스트를 왜 하는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프 테스트를 문제를 푸는데 내가 막 다 맞추면 좋죠. 100점 나오면 좋고 문제를 다 쉽게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프 테스트를 볼 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은 내가 시간 안에 20문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모방 때는 그게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는 거예요. 풀세트로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20문제를 내가 반 정도 풀었을 때 그럼 4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 5분 10분씩은 좀 당겨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의 시계는 되게 빠르게 가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신중해지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고 뭐 전국 모의고사 하는 거랑은 약간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예를 들면 20문제 푸는데도 45분을 아마 드릴 텐데 40분에 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 전략을 내가 딱 맞춰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유달리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다. 발문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에서도 유독 추론 부분에서 지문에 안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선택지를 뽑아내는 거에 내가 정보 판단이 약하더라. 그런 것들을 잡아 놓으시면 그 모각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테스트하는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요것밖에 내가 적용을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추론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 부분은 그 모각 문제가 아니라 이때 기본 이론 강의 때 여러분이 단권화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혹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출분석 노트의 추론 파트로 가셔서 거기서 내가 뭐를 빠뜨리고 정리를 했는지 뭐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드리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만 포인트가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저는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건 예습은 필요 없고요.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죠. 그 복습을 할 때 하프 테스트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린 문제의 포인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정답표가 나가면서 정답률도 아마 같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답률 받았을 때 내가 틀린 문제의 정답률이 다 같이 낮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기분 상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정답률이 괜찮아. 65%, 70% 정도 돼. 근데 내가 계속 틀려. 라고 하면 남들하고 내가 생각하는 패턴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들은 다 보는 어떤 포인트를 나는 못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과 너무 잘하면 좋은데 남들과 달리 너무 뛰어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달리 생각해서 내가 자꾸 틀린다라고 하는 거면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서 좀 보완하고 수정하는 용도로 하프 테스트는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시험 치고 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